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유리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어떠한 식이 A, 그러니까 fx 분의 gx 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얘를 유리식이라고 한다 했고, 그 중에서 만약에 fx라는 값이 어떠한 특정 상수를 가지게 된다면 이때는 이걸 다항식, 그리고 어떠한 x가 c가 아닌 상수가 아닐 때, 즉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얘를 분수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리식이 있으면 당연히 무리식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무리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리수를 대표하는 것들은 사실 제곱근이죠. 루트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가장 흔해 빠진 무리수들일 거예요. 즉 무리식 같은 경우에도 루트에 무언가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를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어떠한 다항식이 무언가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다항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값이 이제 gx 제곱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다항식이 아니라 그럼 얘는 무리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들에 대한 식에 대한 꼴 자체가 유리식, 즉 다항식과 분수식, 그리고 무리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은 이제 X와 Y로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들은 이제 뭐가 남았냐? 특수형 한 형태꼴이라고 해서 수1에서 배우게 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1에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웬만하면 배우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82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조금 살짝 후딱 보고 갈게요. 위에 있는 제곱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무리식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근호 안에 문자를 포함하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식이라고 하는 애를 근호 안에 있는 애가 허수가,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한 그 식 자체가 허수식으로도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식에서 언급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루트 a라는 어떤 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a라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포함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정의역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의 분류 같은 경우는 분류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항식, 분수식, 그리고 무리식이라고 알려드렸고요. 다음 그 이제 183페이지에 있는 무리함수 부분은 제가 직접 저 뒷부분이 시작될 때에 설명을 따로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리식 끊어서 먼저 한번 볼게요. 184페이지
다음 각 식을 간단히 하여라. 제곱이 보이면 뭐가 들어가요? 절대값으로 베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식 같은 경우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절대값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 될 건데, 명제에서 배웠습니다. 얘는 반드시 0보다 큽니다. 그죠? 어떤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었을 때 남는 애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보다 큰 수가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주고 절대값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번엔 뒤에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단 a라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자. 그럼 이 식은 일단 절대값 a-1이 될 거고, 1이라는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보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되는 거죠. 즉 양수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a-2의 제곱이니까 2보다 큰 범위, 즉 a-2가 되겠죠. 4번은요? 4번은 절대값 a-3인데 a가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겠네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조건까지 확인을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루트 안에 식이 들어가 있다, 근호 안에 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마찬가지로 분수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그 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하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죠. 어떤 걸 이용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1번 하고 3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분의 x 유리화하시면 1 마이너스 x 더하기 1 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3번이라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3번도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3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요? 루트. 이번에는 하나의 분수에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어요. 얘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요렇게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네, 합차 공식 이용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죠. x 플러스 2 곱하기 빼기 x 마이너스 2 분의 이 전체 제곱이죠. 제곱하면 x 더하기 2 더하기 x 마이너스 2 빼기 더하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루트 안에 씌워진 값이라면 암묵적으로 항상 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의역을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2보다
큰 것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4분의 2x 플러스 2 어쩌고 나올 테니까 2분의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답으로 값을 줄여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숫자가 문자로 바뀌었을, 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유리화하는 방법은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 유리수 xy를 구하여라 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 복소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듯이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1번) 같은 경우에 루트 2를 포함하지 않은 식 x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라는 식과 루트 2가 들어가 있는 식 3x 마이너스 y 루트 2는요. 마치 허수다리처럼 똑같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단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제일 뒤에 뭐라고 붙어있으니까 유리수 x, y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거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둘 다 유리수라고 한다면 얘도 0, 여기도 0, 둘 다 0, 0 나와야지만 식이 성립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해서 계산해 주신다면 x라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7분의 1. 그럼 y라는 값이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식이 어떠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있다면 각각의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복소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계산을 할 때요. 어지러워. 나 여기서 엎드려가고 자고 싶다. 안 돼. 정신 차리게. 집에서 영원히 잠만 자야 되는 수가 있어. 자, 1번. 1번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미 루트 2분의 1인데 이 값이 루트 안에 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 내가 무조건 기억해라 라고 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푸는 순서를 정해드렸어요. 첫 번째, 식을 정리한다. 두 번째, 값 변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을 한다. 이게, 복잡한 거 집어넣으면 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한다.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할까요? 통분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유리화를 하는 게 통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 같아요. 자, 2x 마이너스 1 분의 2x 플러스 1에서 2x 마이너스 1을 빼면 2가 남겠죠.
자, 이제 뭐 할까요? 변형해서 대입하셔도 되고 그냥 대입하셔도 되고 대입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요,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도 이렇게 풀까? 물론 여기서만 나오는 식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추원 과정을 배웠다라고 가정하면 난 이걸 어떻게 과연 풀까? 그냥 넣죠. 그죠? 그냥 넣겠죠?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진도 막 이렇게 열심히 빼면은 니네들이 싫어할 거니까 딴소리를 어느 정도 섞어야 돼요. 지금 시간이 남아요. 원래 계획이랑 좀 달라요. 분명 원래 오늘 수녀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유리함수를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그러져가지고, 네, 우리 잘하면 시험 대비 시작하기 전에 주말 보충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빠듯해서. 자, 아니, 뭐냐면, 얘를 뭐라 그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어떤 애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애. 이때 당연히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라고 한다면 x라는 값은 뿔마 루트 a예요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자, 잘 봐요. 제곱을 했더니 얘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n제곱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배웠냐? 수원은 너 수원도 배웠었어? 저기 또 치트키가 있어. 왜 이거 가지고 좀 재밌게 좀 장난 좀 치려고 했더니. 야! 시간 끌어야 된다고. 시간 끌어야 된다.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하라고. 아니면 얘 좀 입을 다물고 있어봐. 좀. 곤란해. 내가 곤란해. 아니, 니네가 곤란해. 난 진도 나갈 거야. 시간, 만약에 진도 다 나갔으면. 나 이거 무리함수 다 끝나고 나면은 수녀를 바로 설명 들어갈 거야. 나 이거 P하고 C 바로, 나 이거 설명 되게 좋아해. x에다가 n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온다면 x는 a의 n제곱근이거든요. 그 다음 물어봅시다. 자,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애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애는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겠죠. 4제곱을 했을 때 4개가, 그러니까 a가 나오는 애는 4개가 있을 거고요. 5제곱을 했을 때는 5개, 6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x의 4제곱을 한 값이 16이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이라는 값이 4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라는 값은 좀 더 x라는 값은 2하고 마이너스 2 그리고 2i하고 마이너스 2i 이렇게 4개가 나오겠지. 그럼 숫자를 한번 줄여볼까? 만약에 얘를 4라고 한다면 x제곱을 한 값이 뭐가 나올까?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여기에 루트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거나 루트 2i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거죠? 그러면 하나 더, 한 번 더 얘 중에서 그럼 이 i를 4제곱하면은 4가 되는 거잖아요. 얘도 4제곱근이고요. 얘도 4제곱근, 얘도 4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n제곱근
중에서 실수값을 가진 실수인 x에 대해서 임명식을 해줍니다. 자, 넌 앞으로 요런 걸 쓸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뭐? n제곱근 a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 여기 이거 없는데요? 생략돼 있는 거예요. 제곱근 앞 위에는 2가 있어요. 2가 있는데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R이죠? R. 이거 R이잖아요. R이에요. R이거든요? 아니, 진짠데? 야, 무슨, 뭐야? 뿌리 근자죠? 뿌리가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루트라고 읽죠? 그 루트의 앞 글자 R을 변형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럼 3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야, 좀 헷갈리게 생겼어. 좀 더 그럴싸하게. 그래? 그럼 뚜껑까지 씌워봐.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루트 모양이 완성이 된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요 R 위에다가 사실은 2라는 애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제곱근이라 얘를 제곱하면 상쇄되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제곱근을 쓰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쓸 수가 없어서 생략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제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세제곱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 그러니까 어떤 애를 세제곱해서 27이 될 수 있는 수는 그럼 뭐가 있어요? 3이 있잖아요. 물론 허수도 복잡스럽게 있을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야, 뭔가 느낌 와? 홀수는 몇 개? 1개. 짝수는 몇 개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방금 전에 아까 했잖아요. x의 4제곱근을 하는 애가 4가 나온다면 그 루트 2라고 하는 애는 4의 4제곱근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애는 4제곱근의 음의 4제곱근이 되겠죠. 즉, 정수일 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1개냐 3개냐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또 놀라운 거,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라고 한다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나오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그럼 그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27에 대한 세제곱근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홀수일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에 상관없이 다 들어가고요. 얘는 뭐 다 어쨌든 상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요거 기억나요? 자, 얘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릴게요. 루트 2의 루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곱을 해서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애. 즉, 그 애를 제곱하게 되면 루트 2가 나온다는 거고, 이 애를 4제곱하게 돼야 2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 루트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4제곱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더 쉬운 방법은 사실은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걸로만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네가 그냥 대입하겠죠 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그냥 대입하겠죠를 하게 되면 4제곱근 2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4제곱근 2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해서 유리화하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분의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냥 넣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너네들 배우지도 않은 거 이거 한참 설명했는데 솔직히 머릿속에 남을 거 같니?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단다 짜잔 하고 그걸로 해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입은 후방으로 놔두시고요. 이거 혹시 민주야, 혹시 여기서 내가 항등원 가지고 썰 푼 적 있냐? 항등 함수 갖고 썰 풀면서 항등원 가지고도 썰 푼 적 있죠? 그럼 그 항등원 갖고 썰 풀면서 지수에 대해서도 얘기 다 했냐? 잘 나와가지고. 그날 네가 빠졌네.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라고? 1? A분의 1이라고. 자, 그러면 이거 지수법칙상으로 A의 m제곱의 n제곱을 A의 mn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루트 A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온다는 뜻은 얘가 뭐라는 뜻이야? A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니까 2개 곱해서 1 나온다는 뜻이잖아. 자, 그러면 하나 더. 만약에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여기에 세제곱을 하면 A가 된다며. 그러니까 A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서 봤던 것도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제곱이 돼서 4분의 1제곱이라고 그냥 한 방에 퉁쳐도 돼. 자, 어차피 이것도 다 까먹을 거지? 괜찮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입을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좋아요. 얘네들이 숫자하기 싫다 그래서. 그럼 화요일날 뭘 해야 되지? 센을 미리 좀 당길까? 화요일에 그 수련 조합은 목요일에 단원 테스트 보고 그러고서 이제 토요일에 표정 그러니까 표정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무리함수가 끝나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수열하고 조합인데 이거 문제수는 좀 돼요. 문제수가 좀 돼요. 경우의 수 순열 그리고 조합이라서 문제수가 좀 돼요. 사실 설명은 한 번에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음 주 토요일로 잡게 되면 목요일에 단원 테스트를 했을 때 화요일 빨간 날이잖아. 너 저기 한 명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화요일 날 단원 테스트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예요. 나 아니야. 제예요. 척살. 자, 목요일 날 단원 테스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진도를 못 나가 이거는. 그죠? 그렇다고 파이널 스텝을 진도를 또 빼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사실 선행 진도가 좀 더 빡세거든요. 좀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오늘하고 목요일에
센 B를 추가적으로 앞에 거 나가면 어때요? 센 B 집합 부분. 집합 부분을 숙제를 나가고 여기서 명제를 나가는 거예요. 오늘요? 예? 오늘 책이 없는데. 복사해줄게. 3화 챙겨놓고 여기 없네.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쌤비 하면 쌤비도 숙제가 생기죠. 아니 그러니까 쌤 B 숙제를 해오라고. 그것도 숙제로 해오고. 그래서 지금 아니 야 솔직히 지금 무리식 지금 한 40% 지금 아니, 50% 설명이 끝났어요. 솔직히 배우셨던 분이라서 너도 알잖아요. 내가 시간을 겁나 끌고 있지만 이거 다음에 무리함수 나오고 끝이야. 알잖아. 뭐 없어요. 시간 대비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 1시간 남는 동안 이거 하면 금방금방 풀지 뭐. 아닌가? 아닌가? 아니면 저희 이거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문제 풀 시간 주시면. 그거 줄고 같이 풀고 줄이고 오늘 안 온 사람은 뭐 알아서 화이팅. 쌤, 그 쌤비를 왜 함수를 안 나 그냥 집합이랑 명제를 나와? 저번에 제가 그 함수 부분을 나가려면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파란 거는 네, 교사용이라. 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것까지 그러면은 저기 원이랑 도형에 이동하면은 여기서 싫어할 사람이 한 몇 좀 계셔가지고 응? 원이 교양이 있는 거 좋다. 나는 쉬워요. 난 좋아해요. 근데 지금 저 누군가가 일기 쓰고 있을 수도 있다. 나중에 그 뒤에 골목길 조심해라. 너 이제 하원 하는 길에 막 그 신발에 돌 들어있고 그런다. 그래서 일단은 고민이 되는 게 그래서 고민이에요.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알고전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내가 평행이동까지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그 접선의 방정식도 평행이동하는 것까지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게 심화 과정이에요. 쌤비의 주 메인이 그게 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의 네. 뭐 나는 좋거든? 저거 복사해줄까? 그러면? 근데 일단 그러면 오늘 하는 거 봐서 오늘 하고 시간 아마 1시간 정도 남을 건데 그동안에 난 좀 나 이게 야 문제 많아. 문제 많아. 야 원만 100문제야. 예? 나는 예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원의 방정식 1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딱 잘라서
좀만 나갈까? 근데 이거 복사해주면 나 스프링 만들어주기로 하지 않았냐? 쌤 만드는 거 저희가 좀 보고 그러면 시간 지나게. 만드는 걸 구경한다고? 아니면 저희가 만드는 걸 쌤이 알려주시면 무슨, 실습 시간에 무슨 원숭입니까, 내가? 그래서 저기 어쨌든 숙제는 무조건 더 나갈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너네 센 비수 하까지가 11월 말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대비 기간으로 확인을 했을 때 너네가 시험 기간 자체가 여기 동구, 호평, 동구 없죠? 호평 없죠?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는 그 362 제일 늦게 끝나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장자, 구리 없죠? 다행이다. 걔네들은 9월 중순에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자체가 한 달 차이 나요. 그래서 그 진도 자체가 지금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학 시작하기 전에 엔간하면은 다 마무리가 방학 시작이 아니라 8월 끝나기 전까지 웬만하면 다 마무리가 돼야 너네가 좀 그래도 고등부 갔을 때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올라왔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모의고사 무슨 모의고사는 수상 모의고사는 무슨 지금 하긴 그거 못하게 생겼어. 큰일 났어. 근데 그거 하고 싶기는 한데 할 것도 준비는 돼 있거든. 지금 니네 전에 얘기했잖아. 니네가 거짓말같이 단 한 명도 수상 특강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나한테 듣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안 들었다고 그러죠. 신청할 거라고 신청했다고 하는 사람 다 뺐고 그죠? 그럴 거면 물어보질 않는가. 무리식 계산 하나만 더 하죠. x라는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래요. 이때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자 그냥 니네가 일반적으로 정석풀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자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 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집어 넣어 주신다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부 잠깐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내가 아까 여기서 한참 설명했던 걸 이용해서 곧장 스트레이트로 바로 구하신다면 이 식은 뭐가 돼요?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무리함수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y는 어쩌고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정의역이라고 하는 값이 루트 안에 있는 그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 문자의 값이 반드시 그 덩어리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즉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될 거라고요. 양쪽을 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커버할 수가 애초에 없는 식이에요. 그럼 정말 단순하게 y라는 값이 루트 x라고 하는 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y는 루트 x라고 하는 식에서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뭐라고 정의되나요? x는 0보다 0 이상일 때. 그럼 치역은 뭐가 되나요? y가 마이너스 자, 그렇다면은 이 식을 그래프에다가 나타내 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0 앞으로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고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2 집어넣으면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3, 4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되는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꾸준히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 꾸준히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값 자체가 점점 완만해지겠죠. 보통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시작하는 그 출발하는 점 선생님들마다 되게 좀 많이 얘기를 다르게 하시는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여기를 뭐하죠? 그냥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시작점을 뭐라고 해요? 그래 그래서 시발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시발점, 시작점, 출발점 뭐 이렇게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출발하는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 뜻이잖아요? 내 머리가 썩어서 욕처럼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욕은 아니에요? 그죠? 나만 욕으로 들려야 돼요. 니넨 욕으로 들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발점과 방향입니다. 사실 저는 시발점 안 써요. 저 출발점 씁니다. 그냥 해봤어요. 자, 저는 항상 여기서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부분은 출발점 그리고 방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정의역이 바뀌고 치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x의 개수가 붙었을 때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만약 이거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붙을 수 있을 건데 y는 루트 a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ax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해서 그럼 그래프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본다면 자,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크면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럼 저기 앞에서 봤던 모양처럼
요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루트 AX에서 A가 0보다 큰 경우. 그럼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때요? X가 여기다 써야겠다. Y는 루트 AX. 여기도 Y는 마이너스 루트 AX. 자, 만약에 A 값이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면 정말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X 한번 집어넣어봐요. 0일 땐 0인데 X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미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애기 때문에 X는 반드시 음수 값을 가져야만 이 루트라는 값 자체가 양수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즉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요? X가 0보다 작아.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그럼 그 값이 양수가 될 테니 안정적으로 치역은 뭐가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에 해당하는 그림 자체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거 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는 무슨 대칭? 그죠? 이걸로 퉁치죠. 설명하기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a가 0보다 클 때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이렇게. 그럼 치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가 되겠죠. 이거를 하나, 정말 정석대로 따지면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알려주는데요. 이거를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니네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안다면, 알고 있다면 뭐가 가능하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건 커지는 거죠. 왼쪽으로 가는 건 작아지는 거고요. 누가? X가. 위로 올라가는 건 Y가 커지는 거고, 내려가는 건 Y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출발점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 방향으로 치역과 정의역을 한 방에 퉁칩니다. 자, A가 0보다 큰 루트 앞에 음수,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 네, 오른쪽 위로 간다잉. 오른쪽 위로 간다. 오른쪽 위로 간다. 오른쪽 0보다 크고 위로 0보다 크고. 그치?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잉? 왼쪽 위로 간다잉. 왼쪽 위로. 왼쪽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x가. 그다음에 위로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도 내려간다잉. 내려가니까 x는 오른쪽으로 내려간다잉. 오른쪽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내려간다.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이번에 왼쪽으로 내려간다잉. 왼쪽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내려간다. y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모양을 결정하게 될 텐데, a가 절대값 a가 클수록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더 뭐라 해야 될까? 축에서 멀어진다 해야 될까? x축에서 멀어진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출발점과 방향을 기억하세요. 출발점 방향.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뭐라고요? 자, 앞에 있는 부호를,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양수.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양수일 때는 플러스 루트 음수일 때는, 그럼 결국엔 앞에 있는 애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y의 방향이 결정되죠. a 값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x의 방향이 결정되죠. 여기까지 구분해서 생각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 5번 한번 보실까요? 5번에 1번 딱 보자마자 플러스에 플러스네요. 어디로 가요? 오른쪽 위로 가요. 정의역 어디부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번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위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왼쪽 위로 가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번은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요.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내려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잘못 들은 거죠? 그죠? 나 뭔가 잘못, 환청이 막 들려요. 방금 전에 되게 제가 요새 큐비트라는 거를 막 유튜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서 큐비트라는 걸 보고 있거든요. 큐비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중첩이 되는 그 최소 단위를 큐비트라고 한대요. 네가 방금 전에 작이랑 크를 동시에 얘기한 것 같아서 중첩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작이랑 큰 동시에 얘기할 수 있지? 진짜 신기한데? 재능인데? 저 아메리칸 탤런트 같은 거 가봐라요. 우리나라에는 그건 없는데. 4번 어디로 간다고요? 왼쪽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그래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그대로 평행이동까지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루트 안에 앞에 있는 애는 다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얼마 루트 a 곱하기 x-p 플러스 q 형태로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출발점이 바뀌죠. 출발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출발점이 0,0 원점이 아니라 몇 콤마 몇? p, q가 되죠. 그럼 이어서 여기서 하나 더. y는 얼마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는 출발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출발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로 바뀌죠. 그죠? 방향이야 당연히 a와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p, q에 대해서 p, q가 출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과 그 0이 될 때의 뒤에 남은 쩌리를 출발점으로 잡고 그 출발점에 대해서 방향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6번에 1번 뭘 보고 몇 콤마 몇이구나? 1,2를 출발 지점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몇 콤마 몇에서부터? 마이너스 1,1에서부터 헷갈리시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을 때 위로 왼쪽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위로 오른쪽. 앞에 있는 부호가 y를 담당하고 안에 있는 부호가 x 거니까 먼저 읽으실 때는 그냥 위아래 먼저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7번도 반드시 구하기 위해서는 꼭 어떻게 바꿔서 이것도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렇게 일반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이번엔 아예 없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꼭 바꿔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7번까지는 제가 넘어가도 될까요? 대신에 여러분들 꼭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는 거 연습 좀 해서 그 부호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건 하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8번으로 갈까요? 8번까지 하면은 딱 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ABC 찾으래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 그래프에서 뭐부터 봐야 돼요? 시작점. 네, 몇 콤마면? 1, 마이너스 2. 그리고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뭘 지나요? 2, 0을 지나죠. 자, 있는 거 한번 써봅시다. 식 변형해서 y는 루트 a 곱하기 x-1 마이너스 2로 바꿔놓고 거기에 이제 뭘 대입해서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니까 a는 얼마? 4가 나오겠죠. a가 4니까 그 식을 집어넣어주면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4,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 알고